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1억 6,600에 기금을 더하면 2억 2천 한 뭐 500 정도 되겠죠. 네. 그래서 허브 가능한 게 4억 2천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1억 6,600 회사에서 주장하는 1억 6,621만 7천 원에다가 승인가에다가 내가 6,220 그거 그러니까 보증금을 뺀 나머지 부분 기금도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럼 2억이 넘는다고 쳐요. 네. 그럼 나머지 내가 4천 얼마는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허브에서 돌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허브에서 돌려준다면 그건 최고 나이스한 방법인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허브에서 앓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정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안 된다고 보고 있지만 만약에 혹시나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6,600이 해도 돼요. 근데 2천만 원을 기금을 갚았다고 하면은 저는 찬성.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분양을 받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회사로 간다는 건 잘못된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선 충당금이나 하자 이행 증권에 필요한 돈이라고 하면 공개를 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안 들어가고 임차인 이름으로 분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돈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될 때 아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들이 뭐 분양 승인을 요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적으로 최선인 건지. 그렇게 하면 수서 회사에서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받는다는 하자이행 증권이나 수산충당금은 안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사동 1703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대충 대략적인 이야기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여기 또한 앉아있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맞는지 저 이야기가 맞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임차인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이제 다 모이라고 했을 때는 다 같이 해야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다 모였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소송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왔던 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임차인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근데 계속 뭐 분양 전화를 회사에서는 이렇게 받으라고 우리는 뭐 허브 보증을 받을 수 있니 없니 이거는 진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저희 임차인들이 지금 당장 뭘 먼저 제일 해야 되는지 저희는 도움을 받고자 저는 여기 와서 앉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나는 일부 허브에서 받고 임차권 형성해놓고 나머지 경매로 가서 받을 일이 하나 있고 그건 분양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시겠죠. 분양을 받겠다면 나는 내 권리를 찾아서 빨리 분양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분양받는 방법이 아까 회사에서 1억 6,600을 해줘서 기금을 갚아주고 2천만 원 안 받으면 나머지는 2천만 원 허브에서 받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 방법이 아니면 난 더 올려갖고 분양을 안 해줄 거야 라는 약간 협박성 부분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놓고 그냥 우리가 그냥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공실일부 승인이 나면 우리가 판결을 통해서 나는 판결문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을 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임차인들이 다 같이 움직여요. 아니죠. 이건 강제성은 없는 거죠. 내 재산 내 권리지 같이 움직여. 제 말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 모아야 된다는 거. 왜냐 아까 선생님이 뭐 이거 받을 수 있다. 여기 나는 뭐 사기 전세 사기다. 전 그렇게 되면은 각자 자기가 맞는 걸로 가는 거지. 전체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차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서로 맞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4동 602호인데요. 저희 좀 이런 거에 뭐 무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경매로 갔을 경우에 사실 이게 저희가 만약에 임차권 등기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우선 분양에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나는 분양을 안 받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만약에 경매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있는 분들이 이제 분양을 안 받게 되면 경매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가 6층인데 저 같은 이제 뭐 애매한 층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유찰되면 한 30%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계속 유찰이 될 경우에 경매 갔을 때 좀 손실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이거 같은 경매 진행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회생 중이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아까 제가 부도 등이라고 말씀드렸지 지금 회생이잖아요. 그럼 경매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이제 분양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지연되면은 결국 부도 쪽으로 가면은 이게 회생이 안 되고 부도 쪽으로 가면은 파산할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분양을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소송으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확실히 뭔가 좀 이렇게 뭐 반영이 잘못된 뭐 승소를 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런 가능성이 좀 높은 건가요? 그래서 사실 제 주변에 그 세대 그 분양 받으신 분들도 이게 분양 가격을 좀 만족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2천만 원 관련해서도 뭐 남명에서는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뭐 1천만 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명시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어떤 말을 정확히 믿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최대한 손실이 적은 방법은 사실 지금은 그냥 같은데 예,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네. 남명에서 하는 소리는 개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 믿지 못. 그러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저도 남명 너무 싫어하는데. 수 돌려줄 거예요. 아까 제가 더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을 덧붙이자면 소송에 승소를 한다 이거는 아니고 내 권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소송의 승소 판결, 패소 판결 자체가 아니고 그냥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부도가 아니고 적격 부적격을 따질 때는 내가 자격이 안 되고 그런 거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이거는 다툼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이에요. 네, 아까 103동 3793인데요. 가처분 신청을 해서 판결문에 이행을 하라는 그런 판결문을 받으면 남명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최고 나이스한 건 남명에서 소유권 이전을 정당한 금액으로 만약에 정말 하자이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이만큼이 들어가니 이만큼은 서로 양보해서 하자라고 할 수는 있으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2천만 원 내라 안 되면 언제까지 못 해주고 그거는 협박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우선 분양을 한다거나 동의를 받아서 근데도 이제 인감을 안 돼주고 소유권을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승인을 받았으니까 소유권을 이전을 해라고 하면은 그 가처분을 우리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을 가지고 동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네. 알겠습니다. 예, 104동 2303호 입주민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 나누신 것 중에 그냥 저는 제 개인 의견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그 한참 설명회하고 많을 때 분양 대리사나 아니면 관리소나 시청이나 다 방문을 해봤었고요. 말씀을 다 들어봤었는데 분양 대리사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남명이 이제 앞에 나서서 하는 말씀도 아니죠. 지금 저희가 분양받는 조건은 대행사를 내세워 하시는 말씀은 평당 650 아까 나와 있는 대로 계약을 하고 2,300만 원은 별도로 저희가 내고 마지막에 허그에서 받아서 최종 726만 원인가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인 건데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운 계약이나 마찬가지여서 허그에서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명에서 정확하게 분양가를 지금 얼마다라고 명시해 준 게 없어요. 공시를 정확하게 안 해주고 분양 대리사에서 나눠준 종이가 다고
저희 입주민 중에 한 분이 이제 며칠 전에 상담 가셔서 그럼 특약사항을 하나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2,300만 원이 허그에서 보장이 안 될 때는 허그의 문제가 보증 이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약을 무효화해달라는 특약사항을 넣어달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계약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확신이 생겼던 부분이라 아까 어르신들도 뭐 허그에 가서 어떤 정확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저도 정말 무지하고 뭐 이런 일을 법적인 거 전혀 모르다가 제 일이다 보니 찾아보니까 이 기업회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남명이라는 업체가 과연 이 조기 분양을 통해 가지고 회생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파트가 공실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신규 자금은 뭐 조기 분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임대가 나가 있는 쪽은 뭐 근저당이나 저희 보증금을 합했을 때 이미 분양가를 초과하고 감정평가 금액은 그러면 거기서 이익도 창출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회생이 되어서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얘들이 뭐 회생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도 사실 지금 뭐 저희가 이런 건설 쪽이나 뭐 보거나 남용 인지도를 봐도 그 부분도 어렵다고 치면 보고서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도대체 남명을 회생이 가능하다는 기업으로 보는 것인가도 좀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매 말씀하셨지만 저는 초기부터 쭉 생각해왔던 게 파산으로 간다면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 아까 104동 입주민분께서도 우려하셨던 보증금을 못 받아가면 어떡하느냐 뭐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조기 분양을 통해서라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금 유동성이 없을 거기 때문에 남명에서 그렇다고 치면은 파산으로 가면 평당 650 이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허그 보증이라는 안전체계 보험이 뭐 100%는 아니지만 30%가 되어 있다 보니 계산상 대충 해보면은 저희가 크게 손해나는 금액은 없어요. 나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650 해서 뭐 1억 저희 30평 기준하면 근저당 해가지고 하면 뭐 650 계산했을 때 1억 7,300 허그 보장까지 하면 가능한데 거기다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이라든가 뭐 저희가 더 추가 금액 그런 거를 변호사님을 통해서 파산으로 갔을 때 저희가 어떠한 리스크가 더 생기는지를 정확한 산출을 만약에 저희가 변호사님들을 선임한다면 그런 부분을 산출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알 수 없죠. 왜냐면 경매가 진행되면 경매 배당 요구 신청 인허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나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니 3개월 안에 임차 있는 금액 뭐 얼마를 받을 건지 하고 채권자들이 얼마를 받을 건지 다 제출을 한 다음에 금액이 나오지 저희가 모르죠. 대략적으로도 알 수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금액적인 게 저희가 2,300만 원도 하고 이게 허그 보증이 불안한 계획을 안는 것보다는 좀 낫다는 계산적인 건 나오는데 이게 타산으로 갔을 때 저희한테 시간적인 리스크 외에 다른 크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까 회생도 말씀드렸지만 회생은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무조건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서류를 제출을 얼마나 착실히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테고 안 되면 파산이 되면 이제 경매도 진행이 될 건데 알다시피 1차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1차, 2차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은행이 가져가겠죠. 우리은행 1순위니까 그렇게 채권 쪽으로 가져가고 또 뭐 당행세나 농업이나 기타 뭐 그런 부분을 제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당이 될 텐데 그것도 저희가 확정일자나 뭐 이런 부분 확실히 해놓으셨을까요? 그런 건 확실히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아마 정확히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마이크 한번 봐주죠. 예, 배우동 303호입니다. 조기분양 내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예전에 보니까 AH라는 데서 대안으로 매입을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신 부분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경매로 진행될 때는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 외에는 매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데 LH가 굳어놨다고 다 하진 않고 최저가 금액으로 아마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무조건 다 LH에서 매수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들이 선택을 하시겠죠. 네. 배호동 2203호입니다. 그 가처분 신청이 허가가 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이고 또 우리 입주민이 가처분 신청했을 때 비용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제 저희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예탁금 이제 옛날 예탁금을 건데 요즘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이제 결정하기까지는 한 15일 정도에서 2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은 이제 보증금에 따라 틀려지니까 우리가 보증금이 거의 얼마 정도 가죠? 보증금이 얼마씩 있을까요? 2.4번 밑에 1억 7,400짜리 있고요. 우선은 실비는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비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백일동 2203호 질문하는 거 되겠습니다. 30평 기준으로 네. 지금 분양 승인 금액이 시에서 1억 9,700에 만약에 승인이 내준다고 하면 그 금액으로 허그 약관에 그 나와 있는 식대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5,100만 원 나오는 것은 맞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는 2,400만 원을 빼고 생각을 하면 그 5,1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아까 맨 처음에 공공주택 10년치는 분양가를 이하로 감정가 둘에 나눠 산정해가지고 이하로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네네.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1억 8,700이나 1억 8,500이나 이게 정상적인 금액이에요. 승인가가. 근데 왜 1억 6,600으로 했을까요? 2천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2천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네. 그 서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6,600 너무 좋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럼 2천만 원은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기금을 갚아주시면 그죠? 주택도시기금이 우리 6,220이 있잖아요. 그걸 갚아주면 4,220이 우리는 그것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2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1억 6,600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면 좋아요. 네. 2천만 원을 받기 기금을 그 2,300만 원을 기금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금을 저희가 대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서 2,300만 원을 저희가 갚는 거잖아요. 기금을. 저희가 기금은 그냥 저희가 6,200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6,200만 원을 떠안고 네. 이행 허그에서 돈을 받아서 이행을 받으면 그걸로 우리가 기금을 갚든 아니면 뭐 계속 대출을 하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보세요. 1억 6,621만 7천 원이 분양가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그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30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30분이면 어때요? 그럼 1억 9,721만 6천 원이에요. 선생님이 그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보증금을 뺀 나머지만 나는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시주택기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명에서. 그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못 갚아주니 좋아. 나는 1억 4,600에다가 6,220을 내가 떠안는 거야. 그러기서 1억 9,700을 뺀 나머지만 그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허구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회사에서 그럼 그렇게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우리가 모일 일도 없었고.
그런데 여기 아까 말한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000만 원 이거를 가기 위해서 금액을 줄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2,0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너도 동조하고 나도 동조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허브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시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판단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김해 시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저희는 받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 6,700이 해서 돈을 안 받고 기금을 내가 조금 떠안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여튼 그 김해 시에서 분양 승인단 금액이랑 기금이랑 보증금이랑 계산했을 때 허그에서 지급받는 돈이 5,100만 원인 거는 맞네 그래요? 아니죠. 5,100만 원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온다고 하시면 하셔도 된다고.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럼 선생님이 봐봐. 일반적인 매매가 2억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나는 2억의 아파트를 살 거야. 그죠? 2억의 아파트를 사서 여기 1억 했는데 나는 1억 8천을 빼서 2천만 원 날 줘. 가짜로 나 2억을 주지만 네 뒷돈으로 빼서 날 줘오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 간의 사익이 가능한데 이건 나라 돈을 빼먹는 돈이잖아요. 너랑 나랑 공부해서 돈을 빼서 내가 착복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인지를 하고 하시는 거고. 아니 근데 그 금액을 김해시에서 승인된 금액으로 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허브에서 김해시도 무슨 이거 저 사기를 뭐 공모를 했다 뭐 아니죠. 상관이 없죠. 지금 이제 아까 말한 5,100만 원 지급을 받으러 갔을 때 허위에서 이 내용을 알고 지금은 아무런 어떤 행위가 없었으니까 지금 거절을 하시면 선생님은 그 5,100만 원도 떠안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질문자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네. 네, 감사합니다. 대구동 1003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요. 30평 기준에 1억 9,700의 분양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택기금 7,400만 원을 플러스해서 그 돈에서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안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지금 구조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았을 때요. 그러고 나서 허브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회사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네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요. 네네. 지금 선생님들을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신청해가지고 우리 개인이 우리 입주자들이 한마디로 분양을 했을 때 받았을 때 그러면은 1억 9,7천으로 만약에 그 금액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허그도 우리가 갚아야 돼. 아니 허그가 아니라 주택기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떠안는 네, 떠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허그에서 나머지 금액을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받는 거죠. 못 받습니까? 아까 뭐 부당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부당한 것이 아니라 잘 못 알아듣는데 가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받았을 때 저희는 1억 9,700% 안 하겠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겠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로 받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승인가는 저게 아니고 네. 아까 감정가 두 개 나눈 금액이에요. 그러면 2억 2,55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기에서 내 보증금 내고 기금 내고 나머지 차액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도 더 네네네네.
허브는 기금을 갚아서 영수증을 가져가야지 2개월 후에 반환을 해주는 심사를 해서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허브에 네. 그들의 이제 네. 기금을 뺀 금액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아파트 값이 2억 2,500이면 2억 2,500으로 가야지 왜 1억 9,700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감평 금액이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저희가 감정평가에도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90%나 거기서 네, 맞아요. 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에다가 글을 올려놓긴 했는데 가서 문의를 드렸을 때 저희가 신청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이건 투명하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여쭤봤을 때는 분명히 그 감정평가 협회에다가 문의를 해서 두 군데를 결정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부 같은 따로 보니까 시청에서 임의대로 뭐 지정할 수도 있다 해서 그 부분에서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비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가가 저희가 3년 전에 한 것보다 높아진 거에 대한 의혹도 있고 저희가 뭐 남명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스파이스는 뭐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아파트는 이꼬르 브랜드입니다. 근데 남명은 브랜드 가치가 정말 네임밸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평도 사실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 뽑기를 했어요. 입주자가 하나, 회사 측에서 하는데 지금 법으로 시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순서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을 아마 법적인 최소한의 10%는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몇 프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금액이 높이 나오면 한 번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건 그쪽에서 만약에 한 달 이내로 자, 높았으면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끝난 만약에 가격이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의 신청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지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럼 여기서 뭐 90% 정도까지는 협의가 가능하시죠? 이제 회사에서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아까 2천만 원을 용도를 뭐 회사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아까 말했듯이 수선충당금이 얼마큼 들어가고 하자의 증거를 못 거느니 현금이 얼마큼 들어가고 감정비용이 뭐 몇십만 들어가서 우리는 최소 이만큼은 있어야지 지금 돈이 없으니 이만큼은 협조를 해주세요 하는 거 하고 그죠? 지금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인정을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저거는 2천만 원을 내가 착복하기 위해서 저런 이상한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나중에 허브에서 알았을 때 우리는 같이 공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무장님 이거 조기 분양 이게 저희가 가처분하고 네. 저희가 주도해서 만약에 분양을 받더라도요. 네. 그 남명이 회수할 돈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수할 돈이 아예 없는 아니 거죠. 더 보태서 어찌면 사는 그렇죠. 거를 허브에서 받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살고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면 네. 신규 만약에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면 허브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 큰 금액을 안고 들어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임대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한 이제 기다리셔가지고 나 최악의 경우 이제 경매로밖에 갈 수 있는 게 그건 없습니다.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공임대 특별법은 금지 사항도 있어서 다른 데 경매도 못 들어오고 하지만 또 민간임대 특별법 같은 경우는 금지 사항 등기가 없어요. 기간 안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 10년이면 그 기간 내에 분양을 받는데 혹시 부도가 난다면 양도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파산으로 가는 게 맞다 하면 임차인들이 여기서 다 같이 조금 모였을 때 그게 낫다는 방법이 만약에 저희가 확신이 든다면 사실 파산 쪽으로 법원에다가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 의견을 좀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분양받는 입장에서도 저는 경매가가 왔을 때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조건도 아무것도 뭐 무주택자나 이런 조건도 없고 나가시는 분들도 오히려 임대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경매 이제 예시를 들어서 경매가 만약에 우리가 뭐 2억 5,500부터 시작을 했다고 쳐요. 우선은 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우선 매수권 발동해도 안 받으실 거고 2차로 떨어지면 20% 30% 떨어져서 만약에 1억 5천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은행 채권 처분이 얼마일까요? 가져가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게 싼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내 보증금을 해야지 싼 거지. 경매가 낙찰이 싸게 떨어진다고 내가 받아올 돈이 없으면 그거는 마이너스죠.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받으면은 저희는 허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차액권을 허그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찰 받으면은 낮더라도 허그에서 저희가 무조건 아니는데 보증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충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되게 죄송한데 제가 저희 집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평당 만약에 650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지만 평당 최대 650까지 떨어진다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하면 뭐 1억 9,500에 맥시멈으로 저희가 만약에 저거 주택보증기금 120% 잡혀있지만 맥시멈으로 따져고 8,900을 계산하면 제가 거기서 보존받을 수 있는 거는 1억 한 6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어차피 손해를 보기 때문에 허그 보장이 이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6,700까지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지금 1억 7,400에 들어왔는데 1억 7,300까지는 회수를 할 수 있더라고요. 계산상. 근데 이게 경매로 간다고 650야까지 그렇게 최저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까 생각을 했고, 그러면 돈을 받아 나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집을 사실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저렴하게 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적에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순위권이 안 좋아지나요? 매수자 아니 우리는 우선 매수권이 발동이 돼요. 근데 다른 데를 팔리지 않으면 아까 말한 허브 이런 데로 갈 확률이 높아요. 저기 LH 같은 경우로 임대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는 어느 누구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 외에는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임차인은 할 수 있고 외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임대 사업자가 아니잖아.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조금 더 좀 생각들을 잘 해봐주셨으면 해서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 나는 분양을 받을 사람은 조기에 빨리 해서 하는 거고, 아까 이제 기업 회생이 들어가지 않고 파산이 됐다거나 그냥 부도에 준하는 거면 경매는 우리은행에서 노야지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들이 그러니까 선임되고 저희가 만약 그쪽으로 의견이 저희가 실리가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든다면 변호사님들이 우리은행이랑도 어떤 협상이나 뭐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저희한테 좀 급하게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은행에서 몇 개월 부도됐다고 하지는 않고 이게 지금 회생 중이잖아요. 회생 중인 건 함부로 하지 않죠. 네. 이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라이브로 질문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무주택자, 유주택자, 분양권 소유자 등 각자 조건에 따라 분양 조건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는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그거는 정상적인 아파트 우리가 10년 몇 명이 부도가 안 하고 정상적으로 10년이 안 됐을 때 10년이 됐을 때 자격 조건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임대주택법 21조나 공공특별법에 의해서 집이 있으면 안 되고 자격 조건을 논할 수 있지만 부도 등은 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제가 대구 하나리움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너무 우리 사건이 조금 다르긴 한데 거기는 5년 공공임대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쪽도 예약금 받으려고 하고 잔금 받으려고 해서 결국 걔네들 지금 깜빡가 있습니다. 예.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와닿아요. 진짜.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대구 하나리움 가가지고 박대규 대표님 만나고 왔거든요. 와서 박대규 대표님이 엄청 열변을 토하면서 절대 예약금 잔금 받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진짜 저는 그래서 원래라면 오늘 이 공청회 예약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오늘 사무장님이랑 변호사님 내려오신다 해가지고 잠시 만나려고 했어요. 다시. 그런데
수요일날 데리고 갔다 오고 나서 목요일날인가 그 분양 데이터가 추가 모집을 한다는 거 보고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무장님이랑 변호사님한테 이거 사람 더 있다가 피해 더 클 것 같아가지고 공청회 하자고 했고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답을 주이소 답을. 저희가 답은 없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이 있다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은 각자 그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각자가 제일 손해를 줄게 보는 게 제일 정답. 선생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으로 경매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분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게 이제 부도동에 통하면은 바로 뭐 우리가 아까 말한 2분의 1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저도 이제 투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을 못했어요. 더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청지 가처분이 최우선이라고 하시면 바로 공지를 해서 진행을 하실 거고 나는 그래도 그냥 나가서 부정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경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파악이 되면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비대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다시 한번 와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비대위 하고 있는데 비대위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다시 몇 명 없어요 지금. 저 홍진호, 김시영, 신승훈, 이은희, 김재훈 5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왜 5명이 됐습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그래 너무 힘들어 솔직히. 저 수요일날 갔다 온 다음부터 거짓 매일마다 뭐 12시까지 자료 만들고 하고 이 준비하고 이 자리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비대위 좀 모집하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조금만 힘이라도 좀 보태주세요. 이거 저 5명 비대위 5명으로 남명 상당히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재산이잖아요. 네. 제발 좀 지원해 주셔서 못하셔도 됩니다. 와가지고 그냥 연락하는 것만 하셔도 돼요. 진짜. 와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래 저희도 힘도 내고 다 같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공청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이거 강의실이랑 도와주신 분 좀 감사 인사 좀 먼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주신 정 변호사님과 유 사무관님 박수로.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많이 고생하신 비대위원들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몇 명 없어요, 다 진짜 없어요. 보세요. 이 다예요. 한번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일동 주무관님과 그리고 동장님 그리고 김진희 시의원 좀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들어가셔서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내 재산 지킬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시고요. 저희 비대위 열심히 할 테니까는 제발 좀 말 좀 잘 따라주시고 네. 저희 소식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처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다들 꼭 내 재산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